안녕하십니까. 2019년 2월 27일 수요일입니다. 코페스 동반자에서 오늘은 필리핀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그냥 부담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요즘 며칠 몸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좀 쉬었습니다. 물론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날씨가 좀 요즘 좋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집에서 주로 있다 보면은 필리핀의 옷 상태,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간단하게. 일단 이 필리핀에서 러닝셔츠를 주로 이제 소대에 없는 그거를 입고 지냅니다.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그 한국식으로 말하면 속옷을 입고 짧은 바지를 입는 경우가 있고, 또 필리핀 스타일로 속옷과 짧은 바지를 하나로 만든,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옷이 있습니다. 필리핀에는 그 다리 입구가 좁아가지고 보이지가 않게 한 거, 앉아도 그 사타구니가 보이지 않게.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 속옷은 그 통으로 된 이런 속옷은 앉아 있으면 벌어지면은 이제 속이 보이지만, 필리핀에서 입는 그런 것들은 그 속이 안 보이도록 허벅지 쪽을 이제 좁게 만들죠. 그런 옷이 있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필리핀식 속옷을 입고 러닝셔츠를 입지만, 혼자 있을 때는 주로 러닝셔츠도 잘 입질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참 희한한데, 러닝셔츠 소대낫이 그것만 입고 있어도 벌써 더위가 느껴집니다. 덥죠, 실질적으로. 그래서 러닝셔츠를 벗고 필리핀식 그 아랫바지를, 짧은 바지죠, 그런 거를 입고 있으면은 시원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활을 제가 합니다.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좀 받다 보면은, 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은 좀 피로해지죠. 피로해지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저 바깥으로 또 나갔다 들어갔다 합니다. 그럴 때는 또 러닝셔츠를 입고 바깥에 또 출입을 하고, 당연히 신발은 이제 그 조리슬리퍼를 신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리핀 집에서 하는 그런 생활입니다. 물론 제가 필리핀에서 돈벌이를 하지 않고 뭐 바깥 출입을 많이 하면서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장으로 지내는 겁니다. 물론 제가 사는 곳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, 그냥 일반 필리핀 동네에서 살게 되면은 그것도 참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. 근데 저희 사는 곳은 이제 지역이 넓고, 그 다음에 이제 집이 딱딱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를 않습니다. 이렇게 살면서 이제 더위를 피하는 것이 이제 제 생활의 일부가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. 그런데 어제는 제가 그 LTO, 그러니까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,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일찍 가기 위해서 이제 일찍 출발해서 도착을 일찍 했는데,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딱 그 LTO의 컴퓨터가 전체가 다운이 되어 있는 겁니다. 기다려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한국 같으면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나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이제 궁시렁거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참고 견디죠.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. 참고. 근데 오후 2시가 돼서야 이제 그 컴퓨터가 켜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. 근데 한국 같으면은 자동차 검사를 어느 지역에 가서 받아도 다 받을 수가 아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한국서 자동차 검사를 받아본 지가 무지하게 오래됐습니다. 저는 정말 몇십 년 됐습니다. 그런데 아마도 한국은 그게 가능한 걸로 아는데, 필리핀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
제가 검사를 받았던 곳에 꼭 가야 됩니다. 그곳이 라스피냐스입니다. 라스피냐스.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자동차가 또 많이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기름값이 아주 비쌉니다. 요즘 또 올랐기 때문에 거의 그 15년 전 뭐 이 정도 시절로 되돌아가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차가 붐비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그 요즘은 자동차 운전하기가 참 힘듭니다. 마닐라 나가면은. 그 과거에는 필리핀이 자동차 문화가 아직도 필리핀은 뭐 그 한국처럼 그 전 가정이 자동차를 보급하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부자로 보죠. 그런데 그 상당수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차를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업상 필요해서 할부차를 많이 타죠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운전을 정말 나쁘게 합니다. 그러니까 막 시간을 다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얌체 운전 이런 거를 막 하는 겁니다. 심지어는 반대편 넘어서 역주행을 하다가도 저쪽에서 차가 오면 막 인도로 막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막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. 그냥 벌어먹기 위해서 차를 막 할부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제 필리핀에.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사고가 나면은 큰일 납니다. 아마 조만간에 필리핀도 자동차 사고 사기범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제가 해봅니다. 그만큼 지금 자동차 운전이 힘들어졌습니다. 마닐라는.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제가 어저께 이제 겪어보면서 차는 많지가 않습니다. 차는 많지가 않은데 일부 밀리는 그 신호등이 있는 이런 데서는 막 그 아주 진짜 그 못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. 지금은.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.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느껴보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. 네. 제가 오늘 이야기에 역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그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모습, 또 필리핀에 오는 목적, 이런 것과 요즘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행기가 몇 터치 들어온다고 합니다. 표가 없답니다.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30, 40대 남자들이 3355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섹스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그 섹스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격이 뭐 옛날처럼 싼 것도 아닙니다. 한국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뭐 조금 싸거나 하는 정도인데 단지 이제 그 상대하는 여자들이 한국은 나이 드신 분 여자들이 많지만 여기는 다 젊다는 거. 그 차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거기다가 비행기값, 호텔비를 더하면은 아마 한국보다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면서 시내 뭐 앙헬레스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을지 몰라도 기타 생활하는 쪽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뛰질 않습니다. 지금은.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이제 있는 거죠. 요즘에는. 그리고 이 결혼을 하는 이런 부분도 과거에는 과거라고 해봐야 불과 5, 6년 전입니다. 5, 6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야 될 그런 나이의 사람들 30대 40대가 주류를 이뤘습니다. 주류. 근데 지금은 30대 40대 분들이 물론 이제 그 30, 40대 분들이 업체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서 그런 수도 있습니다. 결혼해서.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50대 후반, 60대 뭐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. 물론 그런 분들도 혼자 살기가 힘드니까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결혼 생활은 좀 젊은 사람들의 결혼 생활하고 좀 다른데 그런 분들이 그런 다르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이를 먹고도 이제 다시 젊은 여자를 찾는 그런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, 지금. 근데 그런 부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됩니다. 왜냐하면 나이를 먹고
젊은 여자하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돈이 있다고 해도 쉬운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돈 없이 또 그렇게 막 시도를 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제가 정말 요즘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만큼 세상은 지금 달라지는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을 각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좀 보면서 그런 변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해보는 거죠. 하나 그 변화는 필리핀은 다단계 사업을 많이 합니다. 그런데 한국처럼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다단계 사업은 엄벌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부들도 많이 합니다. 저희 가게에도 그 다단계 사업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유리 케이스죠. 유리 케이스에 그 다단계 상품을 진열을 해놓고 다단계 물건도 팝니다. 다단계 상품은 마진이 좋습니다. 아직까지는 필리핀은 다단계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불법적으로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. 물론 피라미드식은 맞습니다. 필리핀도. 근데 아직까지 다단계 피해가 발생해서 그 단속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. 이런 다단계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사에서 막 그 아시아몰이죠. 아시아몰 그 옆에 가면은 큰 막 그 건물이 있습니다. 체육관 같은데. 그런데 막 1000명, 2000명이 모여서 막 그 단합대회를 하고 그럽니다.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활성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불법적인 요소 이런 게 가미가 되질 않기 때문에 사고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이런 변화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, 요즘. 그리고 또 다른 변화. 이제 이게 바로 부동산에 대한 변화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가게에서 이제 저희는 부동산 라이센스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부동산이 주업이 아니니까 그 주변에 보면은 부동산 조합이 있습니다. 조합. 그 조합의 브로커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 친인척들의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든지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이제 좀 가까운 사람들, 한국 사람들 이런 분들 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주 달라졌습니다. 어떻게 달라졌느냐? 중국 사람들이 대거 몰려 들어가 가지고 일단 필리핀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안정되어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필리핀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필리핀에서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막 뱃사람들,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그 외항선원들이죠. 외항선원들, 주로 외항선원들이 집을 삽니다. 그 밖에 정상적으로 필리핀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집을 못 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항선원들이 주로 집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일정치를 않고 또 매매 가격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 집은 얼마다 스퀘어미터당 얼마다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그런 매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필리핀은.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부동산을 독점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냥 세를 안 줍니다. 집이 막 썩어서 지붕이 떨어져 나가고 그럼 내버려 둡니다. 왜냐하면 땅값을 그 사람들은 계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 뭐 한 달에 얼마 몇 푼 받아봐야 뭐 하겠느냐. 그러니까 필리핀이 그 투자금에 비해서 임대 수익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사실은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혼동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내는 임대료는 비싼 거죠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임대료를 살면서 뭐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몇만씩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진짜 그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은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. 매물이. 그리고 그 집을 막 비워놓고다 막 창문이 떨어져 나가고 지붕이 떨어져 나가고 나비로 둡니다. 나비로 둡니다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구입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리고 그런 매물이 나왔을 때는 또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동산 부자다. 근데 이 사람이 그 옆에 부동산이 나왔다. 못 삽니다. 건물이 많고 그래도. 왜냐면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현금.
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은 많이 갖고 있고 임대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물을 딱 살 만큼 현금이 없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또 나온 것도 사기가 힘듭니다. 그런 게 통상적인 필리핀의 그 부동산 시장의 현황이었었는데, 그 로컬에 이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시장을 훑어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은, 일단 매매가 그 중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쪽으로는 매매가 자주 일어납니다.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 매매 대금을 속여서 거액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쫙 소문이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시장에 그동안 관행이 막 변하는 겁니다. 시장의 관행이. 그러니까 저희도 그 물건을 몇 개를 사야 되는데, 과거에는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을 소비자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물건을 내놓고 집 앞에다가 표시를 해놓습니다. 브로커는 전화하지 마세요. 이렇게 직접 부동산을 살 소비자만 전화하세요.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지금. 그래서 저희도 필리핀에서 이런 뭐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뭐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. 그런데 저희도 지금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만나질 못하는 겁니다. 팔 사람을. 왜 그러냐면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산다는 거는 깎는 게 뭐 한국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올려놓고 뭐 300만 원 깎아줬다, 100만 원 깎아, 이건 다 사기입니다. 그런 정도는 막 그 거의 막 100만 페소 단위로 막 깎습니다. 100만 페소, 150만 페소, 200만 페소 이런 단위로. 그러면 지금 100만 페소면 한국 돈으로 거의 5천만 원 됩니다. 5천만 원.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은 이번 주에 그 부동산 협회에서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브로커 라이센스를 등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저희 가게도. 이렇게 필리핀도 계속 상황이 변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운전하는 이런 것들도 다 변하고, 그 다음에 그 다단계라는 그 사업도 도입이 돼갖고 좀 활성화가 되는 거죠. 또 그렇게 변하고, 부동산 시장도 또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변하는 겁니다. 결혼하는 것도 다 변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거의 안 하고 성매매로 갑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물론 그런 분들이 한국서 가정이 있거나 아니면 혼자 살거나 그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변화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필리핀도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을 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는 한번 스스로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.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. 필리핀도. 그런 점을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쪼록 잘 판단하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 필리핀에서. 감사합니다.